방금 막 실수를 했어요. 커피를 쏟았거나 중요한 약속을 깜빡했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을 내뱉었을 수도 있죠. 그 순간 여러분의 머릿속에선 이런 말들이 터져 나옵니다. 아, 진짜 나 왜 이래? 바보 같은 짓을. 또 이러네, 정말.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봐요. 왜 혼자 중얼거려? 너 또 혼잣말하고 있었어? 부끄러워서 얼른 입을 다물지만 5분 뒤면 또다시 혼잣말이 튀어나오죠. 출근길 지하철에서, 점심시간 화장실에서, 저녁에 혼자 걷는 골목길에서. 여러분은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나만 이상한 걸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근데 말이죠. 만약 제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당신이 혼잣말을 많이 한다는 건 당신의 뇌가 평범하지 않다는 증거라고요. MIT 신경과학 연구팀이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혼잣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의 전전두엽 활성도를 측정했더니 일반인보다 평균 37% 더 높았어요. 전전두엽이 뭐냐고요? 인간의 고등사고를 담당하는 영역입니다. 계획을 세우고 문제를 해결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바로 그 부분이죠. 쉽게 말하면 당신의 뇌는 지금 풀가동 중이라는 거예요.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혼잣말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될 겁니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혼잣말이 당신의 지능을 증폭시키는 메커니즘이니까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언제 혼잣말을 가장 많이 하시나요?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뭔가 복잡할 때요. 머리가 꼬일 때요. 결정을 내려야 할 때요. 맞습니다. 바로 그게 핵심이에요. 하버드 심리학과 교수 찰스 퍼니아우 박사는 8년간 3,000명의 피실험자를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혼잣말을 하는 사람들의 워킹 메모리 용량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23%더 컸어요. 워킹 메모리는 뭐냐고요? 컴퓨터의 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시에 여러 가지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이죠.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마트에서 장을 보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우유 사야 하고, 계란도 떨어졌고, 아, 세제도 필요했지.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돌아다니잖아요. 이게 바로 청각적 리허설이라는 기법입니다. 정보를 소리로 바꿔서 뇌의 단기 기억 저장소에 더 오래 붙잡아 두는 거예요. 실제로 런던 대학교 연구팀이 실험을 했어요. 참가자들에게 복잡한 쇼핑 리스트를 외우게 했죠. 한 그룹은 혼잣말을 허용했고 다른 그룹은 입을 다물게 했습니다. 결과는요? 혼잣말 그룹이 41%더 많은 항목을 기억했어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뇌는 이렇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수천 개의 생각이 동시에 떠다니고 있죠. 저녁 뭐 먹지? 내일 회의 준비됐나? 아까 그 사람한테 문자 보냈나? 이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막 충돌하고 있어요. 근데 혼잣말을 하는 순간 이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한 줄로 정렬됩니다. 마치 엉켜있던 실타래가 풀리는 것처럼요. 신경과학에서는 이걸 인지적 오프로딩이라고 불러요. 뇌의 부담을 외부로 옮기는 거죠. 컴퓨터로 치면 휘발성 메모리를 하드디스크로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혼잣말에도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기 비난형 혼잣말입니다. 나는 왜 이것도 못해? 진짜 한심하네. 또 망쳤어. 이런 말들이죠. 이건 뇌의 독이에요. 스탠퍼드 신경심리학 연구소에서 밝혀낸 사실인데 자기 비난형 혼잣말을 반복하면 편도체가 과활성화됩니다. 편도체는 공포와 불안을 담당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자꾸 불안해지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결국엔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두 번째 종류가 등장합니다. 바로 자기 지시형 혼잣말이에요. 좋아, 하나씩 해보자. 일단 이것부터 정리하고 천천히 침착하게. 이런 말들이죠. 이건 완전히 다른 효과를 냅니다. 시카고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실험을 했어요. 참가자들에게 어려운 퍼즐을 주고 한 그룹은 나는 할 수 있어라는 혼잣말을 하게 했고 다른 그룹은 너는 할 수 있어라는 2인칭 혼잣말을 하게 했습니다. 놀랍게도 2인칭 혼잣말 그룹이 52%더 빨리 문제를 풀었어요. 왜 그럴까요? 2인칭으로 자신에게 말을 걸면 마치 친구가 옆에서 응원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뇌는 이걸 사회적 지지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줄어들고 대신 도파민이 분비되죠. 지금 당장 해볼 수 있어요. 조용히 혼자 있을 때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너는 생각보다 강한 사람이야.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3일만 반복하면 확실히 달라집니다. 실제로 UCLA 뇌영상 연구팀이 fMRI로 확인했어요. 2인칭 자기 대화를 하는 사람들의 뇌를 스캔했더니 전대상피질이라는 부위가 활성화됐습니다. 여기가 뭐냐고요? 자기 조절과 감정 통제를 담당하는 영역이에요. 쉽게 말하면 당신이 2인칭으로 혼잣말을 하는 순간
뇌는 더 현명한 버전의 나를 켜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사실 준비 운동에 불과합니다. 진짜 핵심은 지금부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뒤에 나올 세 번째 방법이 진짜라고요. 바로 메타인지형 혼잣말입니다. 메타인지가 뭐냐고요? 생각에 대한 생각이에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왜 이런 감정이 드는지, 내 사고 패턴이 어떤지를 관찰하는 능력이죠.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화가 났다고 칩시다. 누군가 무례하게 굴었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수도 있죠.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화를 냅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머릿속으로 복수를 계획하죠. 하지만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은 다릅니다. 나 지금 화나 있네. 왜 화가 났을까? 아, 내 자존심이 상해서구나. 이렇게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자기 감정을 바라봅니다. 이게 바로 메타인지형 혼잣말이에요. 옥스퍼드 대학교 신경과학과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했어요. 참가자들에게 스트레스 상황을 주고 뇌 활동을 측정했습니다. 메타인지형 혼잣말을 하는 그룹은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영역이 활성화됐어요. 이게 뭐냐고요? 뇌가 아이들 모드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동차로 치면 기어를 중립에 놓는 거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상태예요. 실제로 이 그룹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34% 낮았습니다. 심박수도 안정적이었고요. 그럼 어떻게 메타인지형 혼잣말을 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감정에 이름표를 붙이는 거예요. 나 지금 불안해. 나 지금 외로워. 나 지금 질투나. 이렇게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순간 뇌의 전전두엽이 활성화됩니다.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의 과열을 시키는 거죠. UCLA 심리학자 매튜 리버만 교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감정에 이름을 붙이면 감정을 길들일 수 있다. 마치 야생마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과 같다고요. 지금 한번 해보세요. 눈을 감고 지금 느껴지는 감정을 찾아보세요. 피곤한가요? 답답한가요? 설레나요? 그리고 작은 소리로 말해보세요. 나 지금 피곤해. 느껴지시나요? 말로 꺼내는 순간 그 감정이 조금 가벼워지는걸요. 이게 바로 언어의 마법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혼잣말을 어떤 타이밍에 하느냐가 관건이에요. 캠브리지 대학교 인지과학 연구팀이 발견한 사실입니다. 혼잣말을 사전에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높은 성과를 냈어요. 무슨 말이냐고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 혼잣말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좋아, 일단 이 자료부터 읽고 그 다음에 핵심만 정리해서 마지막으로 보고서 쓰면 되겠네. 이렇게 단계를 나눠서 말하면 뇌는 이미 시뮬레이션을 돌립니다. 실제로 하기도 전에 한번 해본 거예요. 스포츠 심리학에서는 이걸 멘탈 리허설이라고 불러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이 쓰는 기법이죠. 실제로 독일 스포츠 과학연구소에서 조사했더니 메달을 딴 선수들의 92%가 경기 전에 혼잣말로 전략을 반복했다고 해요. 첫 번째 코너에서 속도 올리고, 두 번째 턴에서 몸 기울이고, 마지막 직선에서 전력 질주. 이렇게요. 여러분도 지금 당장 적용할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할 때 샤워하면서 오늘 할 일을 중얼거려 보세요. 오늘 9시에 팀 회의 있고, 점심 전에 기획안 마무리하고, 퇴근 전에 메일 답장 보내야지. 이렇게 소리내서 말하면 뇌는 이미 그 일들을 완료 폴더에 넣어둡니다. 실제로 실행할 때 훨씬 수월해지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혼잣말을 할 때 목소리 톤도 중요합니다. 텍사스 대학교 음성심리학 연구팀이 발견한 사실인데요. 낮고 안정적인 목소리로 혼잣말을 하면 뇌는 이걸 안전신호로 받아들여요. 반대로 높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면 뇌는 위험신호로 인식하죠. 그래서 불안할 때일수록 의도적으로 목소리를 낮춰서 말해야 해요. 괜찮아, 천천히 하면 돼. 이렇게요. 목소리가 뇌를 속이는 겁니다. 마치 엄마가 아기를 달래듯이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혼잣말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뇌가 고등사고를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워킹 메모리를 확장하고 감정을 조절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강력한 도구죠. 특히 메타인지형 혼잣말은 당신의 지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안정적인 목소리로 자신을 이끌어가세요. 그럼 당신의 뇌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작동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혼잣말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카페에서든 길거리에서든 사람들이 쳐다본다고 해서 멈추지 마세요. 아인슈타인도 혼잣말을 많이 했어요. 스티브 잡스도 중요한 결정 전에 혼자 중얼거렸죠. 역사를 바꾼 천재들은 모두 자기 뇌와 대화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혼잣말을 한다는 건 당신의 뇌가 지금 풀가동 중이라는 뜻입니다. 복잡한 세상을 헤쳐나가기 위해 필사적으로 길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랑스럽게 생각하세요. 나는 생각이 많은 사람이다.
나는 깊이 고민하는 사람이다. 나는 내 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람이다. 이렇게요. 지금 댓글창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나는 혼잣말하는 천재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적어주세요. 당신의 혼잣말이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오늘도 여러분의 뇌가 건강하게 작동하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